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7월 6일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첫째 주, 이제 3거래일째입니다. 내일 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 4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질 거고, 또한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들의 뭐 성수기적인 부분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이제 뭐 8조 원 초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뭐 실적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좀 실적이 좋아졌지 다른 기업들은 좀 우리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도요 충분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1분기에 실적이 부진했고 2분기에 실적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황방송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자 1차적으로 4일이었죠. 이제 미국 시장이 월요일이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독립기념일 휴장을 통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월요일 화요일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시황방송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또다시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영국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독일이 1% 이상 또 하락을 했었고요. 이틀 연속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장이 새롭게 이제 다시 열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하락 마감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피로감과 그리고 또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났습니다만은 또다시 새로운 이벤트, 지속적인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국내 시장 상황들로 우리가 봤을 때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시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5.45포인트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강세 모습을 나타내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막판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던 상황들이었고 기관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는데 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도가 나갔을 때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가거나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가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쪽에서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없었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2,100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기관들은 물량들 우선 처분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줬던 것, 받쳐줬던 것은 기관이었고 우선 올려주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올려주다 주춤했어요. 주춤하니까 지수가 함께 주춤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어제 또 78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어제 코스닥의 물량의 반 정도, 반까지 안 되겠지만 뭐 3분의 1 이상은 코데지 컴바인, 기타 법인 그 전날 또 그랬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나머지 물량 어디였냐? 어제 이제 종목 한 종목을 우리 코스닥에 뭐 아침에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다가 수급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분자 진단 그래가지고 시젠이었죠. 시젠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어제 2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또 시즌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기관에서 나왔던 물량도 크지 않았다. 외국인에서 빠져나왔던 물량도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수급에는 코스닥에서도 이상 무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코스닥에서도 이탈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브렉시트 충격이 완화되면서 강한 반등세로 들어오던 국내 증시 단기 차익 물량
뉴욕 증시 휴장에 따른 뭐 또 눈치 보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특별히 방향성이 좀 없었다. 이젠 좀 올라가려고 하니 뭔가 모르게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일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사이클은요,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사이클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42조 원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관련주도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의약품도 있을 거고, 또한 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해가지고 또 이런 업종들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원격 진료에 대한 그리고 또 지속적인 정부의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딱 위에 이제 부딪혔어요. 지금 지수가 상승이 아니라 되돌림이었다라는 걸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원위치를 되돌려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땅하고 땅이 붙습니까? 아니죠. 땅하고 반등 나오는데 그냥 놓았을 때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요? 놓았던 자리까지 올라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뭐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이 떨어질 때 그런 파동은 나오는데, 지금 파동 같은 경우 떨어지고 이 자리까지 회복시켜줬다. 그 말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질 때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때려 찍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인위적인 힘, 외국인들의 그런 힘, 기관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등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익 물량도 조금 나왔었습니다만은 어제 다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었고, 특히나 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대형주들이 그 전날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주춤했죠. 자, 대형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들이 한번 나왔다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의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중간한 우리가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것들 보다가는요, 좀 흔들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버티고 갈 수 있는 건 좀 필요하다. 지금 대형주인 것 같아요 싶어서 들어갔는데 대형주 수출주들 안 움직여요. 또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한 지금 시장의 사이클의 변화가요, 빨리빨리 막 종목 자금들 쉽게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 하나 정착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도적인 흐름들이 없다. 뭐 삼성전자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는 주도 업종이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초반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차익 물량 나왔죠. 그 전날 많이 상승했었으니까 당연히 차익 물량 나왔던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켜주면서 하방 경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막판 가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돌아세워줬다. 장중 내내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매도 나오던 것을 매수로 전환해주고 끝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테크인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로 이제 인수되고 난 뒤에 방산 수출 증가로 실적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두산엔진입니다. 두산 밥켓집은 다시 또 부각이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CJ연료비전 어떡합니까? 공정위 유료 방송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내리막길을 걸어도 CJ연료비전 이런 SK 인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방향 찾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내리막길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LED디스플레이, LCD TV 패널 가격 상승,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CJ 실집이 국내 사업 부진 및 비용 부담은 2분기 실적 아까 우려다. 요거는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어제 또 3.5%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자, 자리 보시면 위에 다 올려놔 버렸습니다. 며칠 연속입니까? 하루 양봉이요, 중간에 음봉도 했었습니다만은 상승한 날 따지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입니까? 자,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692, 700포인트 근처까지 다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자, 제가 코스닥 얕보지 마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코스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코스닥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누구의 매도 물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기타 법인은 누구 물량이었다고요?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은 누구? 시젠의 물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네, 가주셔야 된다라는 점. 특징주 현진 소재 정보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42조 원. 누리텔레콤 똑같아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정부 스마트 계량기 AMI입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시제 맞춤형 진단 시약. 요거는 저는 시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좀 좋게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진단 시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워낙에 좀 움직임이 크게 없던 종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기관들의 차익 물량들 크게 빠져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운 CQ, 삼성페이 미니 아이폰 지원 기대감에 어제 상승했었는데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웹젠, NH엔터 웹젠 지분 19.2% 전량 중국 펌게임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어제 울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인천에도 좀 그 영향이 있었고 경북 쪽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진 관련해가지고 관련주 움직임 나오겠죠.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동아지질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KT 서브마린 또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파라텍 같은 경우 쓰고 삼성엠텍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련주도 좀 움직임 날 흐름들이 나오겠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 0.6%, 나스닥 0.8인데요. 우리가 100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포인트, 100포인트. 그런데 17,8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는 크지 않습니다. 0.6%밖에 안 돼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 지표의 부진,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 하락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재부각이 되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시기 이제 어떻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만약에 아예 미국이 지금 지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양책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또 안 좋다 그러면 좀 지금 또 안 좋은 데를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좋다 그러면 또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시켜 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영단은행입니다. 영국, 런던 이제 증시는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제유가 보십시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나오면서 어제 5% 급락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더 이상 기름값 올라갈 포인트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기름값 자꾸 안 내려가지? 주유소. 자, 서둘 것 없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는 좀 들어왔었는데요. 절대 서둘 거 없어요. 수급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다. 모터를 지금 여기 서둘러. 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실적 보고 가면 되지. 외국인들은 불확실성 싫어해요. 불확실성 베팅을 걸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외국인들은 조금 더 흐름을 보고 가자고 할 겁니다. 왜?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라도 좋은 기간입니다. 아이고 단기적인 차익도 좋으니까 우린 좀 수익 내고 갈래요, 팔고 갈래요 하는 그렇게 물량 정리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마음만 급한 개인입니다. 마음 급해가지고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종목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종목 따라 붙고 저거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거 안 사고 저거 올라가면 또 따라 붙고 마음만 급해요. 마음 급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종목도 좀 살펴봤거든요.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별로. 잡고 있는 거 아니면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잡고 있는 종목도 어차피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생각했을 때 볼만한 포인트가 없다고요. 아니 잡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니 어차피 잡고 있잖아. 잡고 있는 건데 신규로 보면 안 되냐. 아니 다르다고요. 아예 그림 자체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부각되는 글로벌 우려라 그랬어요. 바위가 원래 있었어요. 물이 빠진가 바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 좀 보고 가자. 기본에 좀 초점을 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방송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